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에서 오늘은 저의 수도자의 삶 네 번째로 보는 이전과 유물관 전시관과 정원 책임진 것과 재교육, 의학 연수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는 이전에서는 한국 선교 60주년을 기해서 회원이 증가하여 본원이 협소해 대구 변두리에 마련한 땅에 1985년 12월 수녀회 본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각형으로 지어진 중앙 중정이 있는 건물입니다. 우측에는 성당, 좌측에는 유물전시관, 지하에는 성당 크기의 강당과 시청각 자료실, 오르겐 연습실도 소리 때문에 지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주방, 재료 준비실도 지하에 있고요. 중정 가운데 잔디를 심고 가장자리에 다닐 수 있도록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3층 유럽식 빨간 벽돌집입니다. 12월 안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원장 수녀님과 수련소 선생 수녀님, 단가실 책임자 수녀님과 아무도 이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청각 책임자라 새 수녀원 지을 때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3년을 다닌지라 감히 원장 수녀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사를 같은 날 모두 가는 것보다 먼저 수련소 자매들을 보내어 수련소와 각자의 방 청소, 그리고 수녀의 공동자리 등을 청소하게 하고 다음으로 기간서원 수녀들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연장자 수녀님과 원장님이 옮기는 것으로 했고요. 같은 날 이사를 했으면 이사가 요란할 수도 있었는데 나누어 이사했기 때문에 조용한 이사가 되었습니다. 훗날을 위해 수녀의 역사 기록 담당 수녀님과 모든 수녀들에게는 수녀원 보는 이사를 원장 좌가 옮긴 날로 기록하라며 공지했습니다. 마지막 원장 좌가 옮기는 날에는 자료를 남겨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승용차로 본원에 팻말이 붙어있는 대구 시내의 본원을 나서는 모습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요 도로를 지날 때와 새 본원 정문으로 들어오는 원장님과 연장자 선배 수녀들이 도착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새 수녀원 본원은 청정지역이라 밤이면 반딧불이 개똥벌레죠. 소나무 숲속에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로는 아스팔트에 학교가 생기고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청정지역이란 말은 옛말이 되고 반딧불이도 사라지고 되었지만요. 그리고 수녀회 유물전시관입니다. 새로 짓는 수녀원 우측은 성당을, 좌측에는 강당을 짓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성당과 대칭으로 설계된 강당을 성당 아래 지하로 내려가면서 1층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3년에 걸쳐 모은 유품들이 있어서 원장 수녀님이 유물 전시할 공간을 주었습니다. 저의 성견 지명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씩 모은 유품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리하여 전시를 하게 되다니 뜻밖이었습니다. 전시관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국립박물관을 찾아가 2층 복도를 서성이고 있으니까 연구실 방에서 여성 학예사 한 분이 나와 무슨 일로 왔느냐며 물었습니다. 이북 원산에서 6.25 동란 때 남한으로 내려와 대구에 정착하여 60년이 되는 수녀회인데 이북에서 가져온 것과 남한 초기에 유물 모은 것이 있어 한국 선교 60주년을 맞으며 새 수녀원을 지으면서 수녀회 유물전시관을 만들려는데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시청각실을 책임 맡으며 독일에서 원산으로 선교 나왔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재입국한 독일 수녀님들을 만나며 받아둔 수용소에서 양을 돌볼 때 털갈이로 나온 털 주운 것과 헤어진 검정 나이론 양말을 꼬아서 만든 작은 소지품 주머니와
스위스 수녀님이 처음 원산에 나올 때 발급받은 비자부터 남한으로 재입국할 때까지 발급받은 비자와 갱신한 비자 모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 수녀 중에 북한 공산 정부에 의해 수녀원이 폐쇄되어 한국인 수녀들이 해산되어 되며 나올 때 미사 때 없는 색깔별 제의 가져온 것 중에서 녹색 제의 한 벌을, 그리고 처음 원산 수녀원에 입회한 첫 번째 한국 수녀가 종신서원 때 받은 금반지를, 그리고 남한에서 초창기 때 대구 주교님께 받아 기도할 때 사용했던 사용이 가능한 작은 풍금과 종합병원의 시작이 되는 독일에서 가져온 상비약을 넣어두는 손때 묻은 시약장을 진열했습니다. 또 수녀원 도서관에 한국에 파견된 독일 수사 신부 수녀님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필경에 인쇄하여 만든 너무나 귀한 자료인 한독사전, 그리고 남한 초창기 때 독일에서 구호품과 함께 가져온 튼튼한 타원형 그릇과 주전자, 보온용 쇠 유단보와 고무 유단보, 그리고 수녀원에서 미사 때 사용하는 제병을 불에 달구어 구워내는 제병 굽는 작은 틀과, 그리고 나중에는 전기로 틀을 달구어 굽는 제병기도 있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까지 모든 모임 시간을 알리는 손잡이가 달린 들고 다니며 치는 종, 그리고 예비수녀 때 독일로 유학 갔던 수녀 중에는 그곳에서 서원하며 청원기까지 길렀던 머리를 수련기를 시작하며 자른 따은 머리를 부모님께 보낸 것이 천정에 보관되어 있어 받아왔습니다. 수녀회가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독일, 필리핀,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 토산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띄워달라며 원장님께 부탁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조개로 만든 화려한 산드리아를 보내와서 전시실 중앙 천정에 설치하고, 아프리카에서는 큰 조롱박에 어린이 우유를 담아 사용하던 우유통 박을, 그리고 독일과 그 외 나라에서도 작은 토산품을 보내주어 진열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시실 장을 전문으로 만드는 제작수를 물색해 수녀회 전시실 규모에 맞게 주문도 했습니다. 전시실 벽면 세계 지도에는 세계로 나가서 활동하는 총원 소속 수도의 본원을 표시해 작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한국 지도에는 이북에서 활동했던 지역을 표시하고 남한에서 활동하는 지역을 표시하여 작은 전구로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옛날 수도복을 입힌 마네킹을 유리장에 넣어두기도 했고, 이북에서 가져온 수녀님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든 제의도 진열했습니다. 이북 원산 수녀원 초창기 모습의 사진과 남한에서 원장을 역임한 5분이 모이는 기회가 있어 역대 원장 사진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3년 동안 수집한 유품과 외국에서의 협조로 전시실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남녀 수도회 중에서 수녀회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전시를 만든 제1호였습니다. 그 뒤로는 각 남녀 수도회의 전시실 담당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지금은 상시 전시실이 여러 수도원과 수녀원에 만들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 수녀원은 지하에 설치된 시청각실에서 성당, 강당, 강의실, 식당, 안내실 등 모든 오디오가 연결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시내에 있을 때는 연장자 수녀님 한 분이 기상과 모임 시간에는 종을 들고 다니며 알리는 소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본원에서는 시청각실에서 알람으로 하루에 시간을 설정해 놓고 모임 시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정이 바뀌는 날에는 다시 시간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바뀐 시간의 알람을 설정했는지 헷갈릴 때는 누웠다가 일어나 다시 설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를 가나 오디오가 있는 곳에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시의 역할 정립에 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녀회 역사 사진 자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인 프로필을 기록할 비서실용
파일에 각 수녀의 모든 기록을 넣도록 두꺼운 8절지 양장 양면으로 양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수녀가 맡기 전까지 독일 수녀님들이 원장님과 선생 수녀를 하면서 기록한 개인 신상 적은 것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수련장 수녀님이 가진 것과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모두 받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 청원기, 수련기, 기간서원기, 종신서원, 언경축, 검경축, 선종 등 그룹별 단체 사진 정리와 분원별 특수 사목별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퇴회한 수녀들의 기록도 비서실에서 하도록 별도의 파일을 만들었으며 시청각실에서는 사진 자료를 스크랩별로 정리해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녀님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 모으기였습니다. 수녀원 초빙 강사들의 강의를 녹음했고 외부에서 유명 강사의 강의가 있을 때는 출장 녹음해서 복사한 테이프를 본원의 휴가나 피정 들어온 수녀님들이 빌려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쉬면서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음악 카세트 테이프도 마련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녀님들의 영성을 위해서 명화 녹화하기였습니다. 유명 명화가 방영되는 것을 녹화해 두었다가 월 1회 정도 공동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당 선교 수녀를 위한 대축일 꽃꽂이 자료 모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꽃꽂이 담당하는 수녀님들이 성탄과 부활, 성모님 대축일 등 여러 대축일에 참고하도록 시내 본당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스크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선교 수녀님들이 본원에 오면 불러서 사진첩을 보여주며 필요한 사진을 인화하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선교 수녀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대구 대교군의 본당 수녀 연합회에서 중요한 축일 사진을 인화해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단이 와서 사진을 보고 선택한 12장을 100세트 만들어 당시 대구 교군의 선교 수녀님들에게 나눠줘서 참고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사진 작가들이 대축일 꽃꽂이 사진을 찍어 엽수로 만들어 판매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엽수로 만들어 수녀님들에게 나누어준 사진이 다른 수녀회 월간 잡지 표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의상 표지 사진은 어느 수녀회 시청각에서 제작한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았더군요. 항의 전화를 하니까 뭐 어땠어?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했을 뿐인데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녀에 입회하여 서운한 뒤부터 본원과 파견된 본당에 있으면서 수련기를 빼고는 제대 꽃꽂이를 25년 동안 했습니다. 축일에 꽃꽂이 하게 될 때는 미리 성서를 읽고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기도를 하면 어떤 꽃으로 어떤 모양의 꽃꽂이를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본원에서 꽃꽂이 한 것 중 기억에 남는 꽃꽂이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꽃꽂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 제자들과 군중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준 성서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내려준 은혜가 달랐습니다. 그 표현을 하기 위해 제 입방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을 푸른색 천을 바닥에 깐 후 옹기 그릇과 날렵한 수반, 높거나 낮은 수반을 제대 앞에 물을 담아두고 전날이라 아직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꽃은 꽂지 않았습니다. 저녁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 지도 신부님이 꽃꽂이를 화려하게 해 놓았으리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빈 그릇만 놓여 있으니까 그릇 속을 들여다보며 자리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녀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 수녀의 지도 신부님은 외관 수도의 소속 신부님으로 독일에서 전례학 박사학위를 받고 입국해 신학원에서 전례 강의를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전날 밤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혼자 꽃꽂이 하고 싶었는데 몇 수녀님이 자정이 되도록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꽃꽂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모두 가고 난 후 혼자 각 수반에 맞는 꽃을 소복하게 꽂기도 선을 살려 돋보이게도 꽂으며 완성된 작품이 잘 어우러져 전체가 화려하도록 했습니다. 꽃꽂이를 어떻게 해놓았을까 궁금했던 수녀님들이 다음날 아침 제대를 보고 안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사 마치고 아침 식사 시간에 이야기꽃이 피었는데 화기에 따라 꽃을 꽂았으면 했는데 그렇게 꽂아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큰 축일이 되면 수련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꽃꽂이를 할까 궁금했나 봐요. 가끔은 어떤 꽃꽂이를 할까 기대된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꽃꽂이를 다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꽃꽂이가 마음에 안 든다며 원장 수녀님에게 치워달라고 해서 치운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종신서원이 있을 때는 정배들의 식탁이며 지하 강당 손님 접대 식당에도 대형 꽃꽂이를 했습니다. 한 번은 큰 고목 죽은 나무 구멍에 오아시스를 넣어 개나리를 화사하게 꽂은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봄날과 같았습니다. 식사 후 부모 형제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포토존도 마련해 주었고요. 종신서원이 있는 축일에는 수반 준비, 꽃 구입, 꽃꽂이를 하려면 3일은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서 수녀님의 부탁으로 원장실과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밤늦도록 꽃꽂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녀원 입구 로비에는 남은 꽃을 모두 모아 대형으로 자정이 되도록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병원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2층 양호실에 계시던 연로한 독일인 환자 수녀님을 구급차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가서 보니 임종 중이었습니다. 출발하려는 간호 수녀님에게 수녀님 지금 임종 중이신데 양호실로 모셔서 임종을 돕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간호 수녀님은 영어로 set 마우스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현관문 샤시를 내리고 꽃꽂이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불빛이 비쳐서 돌아보니 방금 떠났던 구급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자 수녀님이 가는 도중 임종하시어 다시 모시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종신서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잔치가 있는 날 상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객실로 가서 차분하게 방송으로 잠들지 않은 수녀님은 연로 수녀님이 임종하셔서 강의실에 모셨으니 그곳으로 모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마침 병원에 가면서 수도복을 입고 있어서 임종하신 수녀님을 수녀원 안 강의실로 모시고 현관 로비에 개나리로 꽃꽂이한 것을 수녀님 곁으로 옮겼습니다. 돌아가신 수녀님은 독일 수녀님으로 남한에 오셔서는 병원의 각종 행사 때 들어온 화분을 관리하신 꽃을 좋아한 수녀님이셨습니다. 다음 날 김수한 추기경님을 초빙하여 종신서원을 마친 뒤 추기경님께 원장 수녀님이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잔치와 초상이 겹치다니 드문 일이라며 말씀하시고는 문상하고 가셨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성당의 꽃꽂이에도 신경을 쓰게 될 때 서울에서 전례에 관심 많은 신부님의 주선으로 전국 제대 꽃꽂이 담당 수녀님들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꽃꽂이 협회 회장들이 대거 초빙되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꽃꽂이 기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수녀가 꽂는 제대 꽃꽂이는 꽃꽂이 전문가가 꽂는 꽃꽂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면서 담당 신부님께 전해줄 수도자가 꽃꽂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몇 자 적어갔습니다. 꽃꽂이할 축일의 복음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한 뒤 꽂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마치 신부님의 아이디어로 생각한 내용인 것처럼 강의하면서 제가 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가톨릭 예식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수녀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고하수 선생님이 고안한 하수회에서 한국형 꽃꽂이가 1970년대 정립되어 전국의 꽃꽂이 선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수 꽃꽂이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선을 중요시했습니다. 선에 따라 직립형, 사방형, 하수형, 자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지, 중지, 종지의 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선을 먼저 구성한 뒤 사이에는 어울리는 꽃을 꽂는 방식입니다. 전국에는 꽃꽂이 붐이 일었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고하수 선생님의 꽃꽂이를 지부장에게 배워 고하수 선생이 직접 주관하여 치르는 시험을 거쳐 1급 4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하수 꽃꽂이가 주를 이루며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차츰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배워온 꽃꽂이가 합쳐지면서 여러 형의 꽃꽂이가 생기게 되면서 지금은 한국형 전통 꽃꽂이가 희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책임을 맡게 됩니다. 시청각을 맡아서 하는 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원장 수녀님은 다시 몇천 평이나 되는 정원을 돌보라는 소임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고 시절 꽃을 좋아해서 3년 동안 원예반에서 활동하며 배운 것이 전부고 본당에 갈 때마다 정원 가꾸기와 성당 꽃꽂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새로 지은 앞쪽 정원에는 비싼 정원수를 심어놓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생각이 나서 맡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정했지만 이미 생각이 굳어진 원장 수녀님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청석산을 매입해 지어진 집이라 여러 곳에 청석 더미를 채우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여 뱀 나올까봐 무서워하는 수녀님들, 그리고 잔디밭에 잔디만 있어야 하는데 풀이 났다며 야단이었습니다. 정원이 넓고 위로 올라가면 소나무 그늘 밑에서 쉬기가 좋았습니다. 분원에서 선교하고 본원으로 들어온 수녀님들은 본당 신자들에게 수녀원 놀러 오라고 하니 버스를 대질하여 점심 식사 준비해 야유회에 온 신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잔디밭을 밟아 잔디가 죽어가고 먹고 남은 쓰레기로 수녀원 정원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뒷사거리는 모두 제 몫이었지요. 낮 동안에는 몇 명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분담해주고 텃밭을 가꾸어야 하는 등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개인 증명사진 부탁과 본당 행사에 필요로 하는 사진 신청, 그리고 명화 녹화 등으로 거의 매일 2-3시간 자면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라는 성가인데 가톨릭 합창단에서 들려드립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성 베네딕토께서 서기 480년경 이탈리아 놀시아에서 출생해 혼자 기도에 전념하는 은수자로 있다가 서방 수도원의 창설자로 공동으로 모여 사는 관상수도회를 창립했습니다. 관상수도회원으로 있던 안드레 암라인 신부님이 성 베네딕토 수도 정신의 선교 이념을 접목시켜서 1884년 남자 베네딕토 수도회를, 1885년에는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를 설립했습니다. 선교 베네딕토 수녀란 당시로서는 교회법에 의한 신분 규정이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1900년 레오 13세의 교령으로 활동하는 수녀 공동체들이 정식 수녀회로 인정됨에 따라 베네딕토 회원이면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합법화된 것입니다. 이후 회원의 완성을 서둘러서 1903년 투찡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라는 명칭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1904년에는 투찡으로 모원을 이전하였습니다. 1923년 아우스부르크 주교에 의해서 교구 소속 수녀회로 인준받았고 1924년 교황 권하 수녀회가 되었습니다. 교황 권하에 속한 수녀회이기 때문에 제가 수녀회에서 퇴회할 때도 교황님과 총장 앞으로 퇴회 사유서를 보내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독일의 투찡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가 1925년 11월 21일 4명의 독일 선교사 수녀님들을 한국으로 파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 수녀님들은 함경도 원산에서 수녀원을 세우고 한국인 수녀들을 양성하면서 북한 지역 여러 분원에서 의료와 교육 등의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949년 5월 11일 북한 공산정부에 의해서 수녀원이 폐쇄되어 한국인 수녀들은 추방되고 독일 수녀님들은 독일 베네딕토의 수사님과 신부님들과 함께 평안북도 강계군 전천리 옥사덕 수용소에서 4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1954년 1월 독일 정부의 노력으로 독일로 송환되었습니다. 한국인 수녀님들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월남하여 부산에 머물다 대구 대교구 주교님의 주선으로 1951년 대구에 정착하였고 독일인 수녀님들도 재파견되어 수도 생활이 재개되었습니다. 1956년 대구시 동구시 남동 수녀원이 원장좌 수녀원, 즉 광구에 해당하는 프리오라스로 성격됩니다. 그리고 1985년 12월 9일 본원을 대구시 북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987년 11월 16일 대구 수녀원을 분할해서 서울에 새 원장좌 수녀원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5개국에 12개의 원장좌가 있는 본원을 가지고 있고 산하에 속한 128개의 분원이 있고 1,300명의 수녀가 있는 큰 공동체입니다. 대구 수녀회에서는 338명, 서울 수녀회는 126명, 총 464명으로 전체 회원의 30%가 한국 수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한국 수녀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한국인 첫 서마우로 수녀님이 총장으로 피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서원한 뒤 20년 넘게 수도 생활을 하면 로마 총원에 해당 수녀들을 불러 6주간 동안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에 해당하는 때라 대구 소속 수녀 10명과 서울 소속 수녀 10명, 총 20명이 로마로 재교육을 받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필리핀, 독일, 아프리카 등 20명, 총 40명이 모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5주간을 수녀회가 설립된 독일 모원으로 가서 1주간을 지내며 소속 수녀회를 방문하기도 시내 관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수녀 40명이 기차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사도가 치명당해 죽은 묘지 위에 세운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을 갔습니다. 한국 수녀 20명이 함께 있었는데
저는 수녀들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온 유럽 사람 중 한 사람이 수녀들 속에 써 있는 저를 가리키며 당신 필리핀 사람이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가 필리피나 2명을 스쳐 지나면서 외국인이라 영어로 Good afternoon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리피나인 줄 알고 즉시 필리핀 방어인 다갈록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피부가 좀 가무잡잡하고 얼굴이 필리핀 사람 같다는 얘기를 한국에서도 듣곤 했는데 아니 로마에서까지 듣다니 국적을 옮길까 봐요. 예, 그리고 제 손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염을 3차례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의 염이었습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 하시다가 장마철 더운 여름 6월 중순경 밤 11시 45분에 임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너 죽은 사람 옷 입혀 봤냐며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옷 입혀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씩 웃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자정 12시에서 15분 전인 시간에 임종을 하셔서 장의사에 알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 계신 집안 어르신께 연락해도 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절과 기제사 때 아버지께서 아끼며 사용하던 향나물을 쪼개어 끓인 물로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어머니가 미리 지어둔 수의를 입혀드린 뒤 몸이 굳기 전에 소염해서 모셔두었습니다. 다음 날 장의사에서 와서 보고는 소염을 잘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 염은 저와 2차례나 같은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한 선배 소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오후 1시경 병원에서 근무하는 언니 수녀님을 마지막으로 만난 뒤 임종했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수녀가 염을 합니다. 몸을 씻기고 수도복을 입힌 뒤 작은 간이판에 눕혀 성당 제대 옆자리에 우선 모셔놓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입관하여 장례미사가 있기 전까지 모셔두고요. 처음으로 염을 맡아 하던 수녀님은 연로에서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성격이 활달한 수녀님이 자칭하여 염을 했는데 그날은 그 수녀님이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원장 수녀님과 간호 수녀가 누구에게 염을 부탁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길래 아버지의 염을 해본 경험으로 자원을 했습니다. 언니 수녀와 간호 수녀님 외에는 모두 밖으로 나가 염을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며 내보낸 뒤 씻기고 수도복 입혀 소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 총원에서 재교육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한 연로한 독일 수녀님이 다음날 새벽 임종하셨습니다. 염해본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자원을 했습니다. 염을 하기 위해 병실 영안실로 갔더니 2쪽 가리개로 시신을 가려두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 시신 2구가 있었고 안쪽 방에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임종하면 입혀달라고 가져간 옷을 입혀 곱게 화장시켜 높은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양복 정장을 입혀 뉘어두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장의사가 할아버지 방으로 관을 들고 들어가더니 시신을 끌어다 밑에 둔 관에 쿵 하며 끌어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안실도 작았지만 영전사진도 꽃도 향료도 없었습니다. 상주도 주문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은 병원 가운을 입고 있어 친구 간호 수녀의 도움으로 부분적으로 옷을 벗기며 더운 물에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닦아드렸습니다. 평소 파우더를 좋아했다며 파우더를 듬뿍 발라드린 뒤 수도복을 입혀야 하는데 몸이 굳어있어 힘이 들어 땀이 났습니다. 속옷과 수도복을 입혔으나 얼굴이 문제였습니다. 붕대로 입이 벌어지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수녀님을 총으로 모실 것을 대비하여 머리에서 턱까지 여러 겹으로 붕대를 감았습니다.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임종하면 입관하여 두었다가 장지로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총장이 잘 말씀드려 수녀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임종자의 시신을 관 뚜껑 반을 열어 조문객이 상반신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머리에서 턱 밑까지 붕대로 묶어놓은 모습을 보며 다른 나라 수녀님들이 한국 수녀들에게 수녀님 묶어놓은 붕대를 풀어주라고 했는데 한국 수녀님 모두가 왜 묶었는지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총장님은 독일 의사 수녀로 대구 병원에 근무하시며 병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수녀원 원장으로 계시다 당시에는 총장으로 피선되어 로마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신자들이 임종한 분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톤을 맞추어 기도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총장 수녀님은 한국의 장례 풍습을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 사람 죽으면 노래하는 기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십시오라 했습니다. 마침 선교 수녀를 오래 한 경험으로 연도가 담긴 수첩과 별도로 된 연도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수녀가 한 권을 가져와서 모두 3권의 연도책이 있었습니다. 한국 수녀 20명이 모여 한국에서 하듯이 연도를 구성지게 바쳤더니 함께 교육받는 수녀님들도 감동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교황님의 명으로 전 세계 총원이 있는 수녀회는 로마 건교에 두라고 하여 여러 수녀회의 총원이 로마 건교에 있었습니다. 역사 깊은 수녀회에서 초상이 나니 수녀회 총장님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럴 때면 총장님은 한국 수녀님들을 불러 한국식 연도를 하게 했습니다. 장지에는 베드로 대성정 바로 옆문에 스위스 근위병이 적히고 있는 안쪽의 묘지였습니다. 중간에 둥근 화단을 만들고 대형 십자가를 세워둔 주변에 꽃을 심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낮은 곳에는 돌아가며 땅을 3m 정도 깊이 판 뒤 시멘트로 벽을 쌓고 뚜껑을 덮어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소속 수녀회에서도 그곳에 묘지 하나를 구입하여 두었는데 돌 뚜껑을 드러내니 20년 전에 돌아가신 수녀님의 관이 맨 아래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모실 수녀님을 위해 먼저 관에서 조금 띄운 윗부분에 쇠 파이프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수녀원에서 시청각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갔는데 사진 찍는다는 핑계로 무덤 속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간단했습니다. 묘지 돌뚜껑을 드러내고 관을 내린 뒤에 간단한 기도를 마치고 돌뚜껑을 덮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생활한 재물이라는 성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의 어학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녀에는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일꾼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총원에서도 수녀가 많은 한국수녀원에 총원을 도와줄 수녀를 청했지만 대구 서울수녀회 역시 수녀가 부족해 보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원에 재교육받기 위해 가게 되었을 때 원장 수녀님이 그곳에 6주간 있으면서 기후가 몸에 무리 되지 않으면 2, 3년 도와드리고 오라는 말을 떠나기 며칠 전에 했습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총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수녀회 입회 당시 원장으로 계시기도 하여 저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 수녀님 재주 아주 많습니다. 좋습니다라며 반기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독일어나 영어 중 어느 말을 배우고 싶었냐고 묻길래 영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언어라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총장님은 그러면 교육받고 한국으로 가서 미국 비자를 받아 같은 소속 놀폭 수녀원에 가서 배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녀회는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네브라스카주에 있습니다. 독일인이 이민해 와서 3, 4대가 살고 있는 국적이 미국이지 사람들은 오리지널 독일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수녀들이 그곳 수녀원에 머물며 공부하여 귀국해서는 한국에서 일하며 수녀회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인교포 2세 중에서 그 수녀원에 입회하여 살고 있는 한국인 수녀님들도 몇 명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한 때는 음력 보름이라 공해가 없어 맑은 하늘의 보름달이 유난히 맑고 높게 떠 있었으며 별도 많았습니다. 보름달이 내고 온 이곳까지 따라왔구나 라며 위로하며 첫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수녀들이 자주 오가면서 김밥을 싸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직원들이 I love 김밥이라며 Did you make 김밥이라 물었습니다. Yes라고 대답했더니 언제 만들어줄 것이냐며 또 물었습니다. 저도 갈 때 김과 미역, 당면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한국에서 대파씨를 가져와 주방 가까이에 심어두고 자라면 윗부분만 베어서 씻어놓고 김치 담을 줄 아느냐며 김치를 담으라고 했습니다. 부탁대로 대파 김치를 담아주었습니다. 뿌리를 두고 윗부분만 자르니 대파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또 대파 윗부분을 잘라 씻어놓고 김치를 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길래 한국에서는 국 끓일 때 이 자료를 사용한다고 했더니 그럼 대파로 다른 요리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각팬이 있어 팬 길이에 맞게 파를 쪼개어 자르고는 질 좋은 밀가루와 계란을 넣고 자연산 버섯까지 넣어 파전을 부쳐주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수녀님들은 한국 음식이 칼로리가 낮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잘 먹어서 4번이나 구워주었습니다. 한국의 파전을 영어로는 그린 오니언 팬케이크더군요. 한국 명절에는 간단한 당면으로 잡채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당근, 오이, 시금치, 계란지단, 흰색과 노란색 채를 썰어 넣어 만들었더니 색이 화려하면서 맵지 않고 칼로리가 낮으니 얼마나 많이들 먹던지요. 또 한국 전기밥솥 큰 것이 있어서 동양쌀로 매주 1회 밥을 하고 김치를 내놓으면 한국 수녀님들보다 미국 수녀님들이 더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 수녀들은 아끼느라 조금씩 먹는데 맛을 잘 모르는 미국 수녀님들은 매운 김치를 많이 가져가 먹었습니다. 추석에는 교포들이 준 떡가래로 떡국을 끓여 대파를 송송 썰어서 띄워 주었더니 잘 먹었습니다. 필리핀 수녀도 몇 명 있었는데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필리핀 음식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재료는 우리의 잡채 재료와 비슷한데 요리는 우리가 만든 잡채 먹고 남은 것 데워서 내놓은 듯 당면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밥은 유럽쌀을 씻지 않고 스팀에 넣어 쪄서 물에 씻은 다음 버터로 볶아서 먹는 방식입니다. 밥이 차지지 않아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중반 미국 수녀님을 책임자로 하여 미국, 독일, 한국, 필리핀 수녀들이 전국의 병원을 개업하면서 미국 수녀님이 책임자를 맡으며 파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4명 수녀들이 미국에 모이고 총장님과 부총장님까지 참석한 가운데 파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후원해준 후원자들도 파견식에 참석한다며 한국식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보조할 한국 수녀 한 분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썰어서 넓은 쟁반에 예쁘게 담고 잡채도 푸짐하게 해서 담았습니다. 청포가루가 있어서 청포묵을 만들어 김가루를 넣어 묻혀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는 꽃꽂이도 해서 식탁이 화사해 잔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또 도착하고 며칠 지나서 수녀원을 둘러보며 안내실, 객실을 갔습니다. 할머니 수녀님이 손님을 안내하고 전화를 받으며 계셨습니다. 옆에는 화분 속에 스킨답스스가 밑부분 줄기의 잎은 말라 죽고 위에 겨우 몇 잎만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식물 치료사라 제가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바디 랭귀지로 이 화분 제게 달라고 해서 얻어왔습니다. 마디를 자르고 사용한 오아시스를 물에 담그고 새로운 흙에 꽂아 낮에는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투명 비닐을 씌워 방 안쪽으로 들여놓으며 한 달이 지나니까 1월인데도 뿌리가 내려 새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키우니 식물이 모양 있게 자랐습니다. 화분을 예쁘게 만들어 안내실로 가져가서 드렸더니 제가 왜 화분을 달라고 했는지 알고 웃었습니다. 그 뒤로 수녀원 내 모든 화분이 맡겨져서 햇볕이 잘 드는 한 곳으로 모아 돌보며 꽃들이 싱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녀원 내에 화재가 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양치하기 위해 독일에 연세든 수녀님과 한국인 선배 수녀, 저와 3명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니까 나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했고요. 그러나 독일 수녀님과 한국 선배 수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어딘지 모르지만 불이 나서 나무가 타는 냄새인데 나무를 갖지 않다니 좀 의아했습니다. 선배 수녀에게 수녀님 불이 난 것 같은데 왜 찾아보지 않느냐며 물었더니 이곳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는 원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불이 났는데 스위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서 무작정 어두운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한참 있으니 독일 수녀님이 방에서 나오기에 파이어라고 말했더니 원장 수녀님께 전화하고는 내려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원장 수녀님이 올라와 즉시 소화기를 잡더니 불이 난 방을 찾아 방문을 여는데 조금만 늦어 바닥으로 불이 번졌으면 온 수녀원에 불이 번질 뻔했습니다. 불이 난 방은 기간서원 수녀가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질그릇에 초를 부어 만든 곳에 불을 붙여 책상 위에 놓고 저녁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아 책상 일부와 곁에 둔 작은 라디오에 불이 옮겨붙어 선을 따라 벽에 꽂아준 코드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소화기를 분사하여 불을 끈 뒤 소방서에 신고해 소방차가 왔지만 불이 끈 뒤라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화재가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과 화재를 진압한 사람에게 시민 표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 수녀님이 시민 표창을 받았다며 얼마 뒤 선배 수녀님이 말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이 났음을 감지는 했지만 불을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니어서 표창에서 제외된 것이라 제외된 것이었나 봐요. 그리고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가끔 넓은 정원에서 자라는 야생꽃으로 작게 꽃꽂이를 몇 곳에 했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담당 수녀님이 제게 꽃꽂이를 부탁했습니다. 미사와 기도는 성당은 넓고 천장도 높았습니다.
독립기념일이므로 종이로 된 미국 성조기를 달라며 제대 옆에 어울리게 크게 꽂았습니다. 저도 국기를 이용한 꽃꽂이는 처음이었습니다. 학교, 회사에서나 학생이나 사원의 건강이나 위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양호실로 연로한 수녀님들만 따로 각봉에 모셔놓고 간호수녀가 보살피는 곳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저도 양호실에서 할머니 수녀님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수녀가 돌보고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 복도를 산책시켜드리며 알아듣지 못했지만 바디 랭귀지로 대충 알아들으며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복도에서 산책 중 설사를 해서 옷과 복도를 더럽히게 뗄 때도 있었지만 미안해하는 수녀님에게 괜찮다며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 돈 워리 하고는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힌 뒤 침대에 누워드리면서 쉬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저를 불러서 불러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환자 전용 목욕통을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버튼으로 위로 들어 올려 탕 안으로 들어가 목욕물을 받아 근육을 이완하는 약물을 넣은 물에 담그고 물을 회전시키는 방법이었는데 한 사람당 20-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때를 밀지 않고 탕 밖으로 내어서 몸을 닦아주면 끝납니다. 손으로 그냥 밀어도 때가 나오지만 밀지 않았고 같은 물에 양호실 거주 수녀 4-5명이 모두를 씻기게 됩니다. 지하실에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놓았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용도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주제에 따른 상징을 만들어 회의실 벽에 붙여서 모임과 회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수도복을 만드는 재봉실 수녀님이 공동체에서 아이디어도 많고 손재주가 좋아 성당 꽃꽂이며 상징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봉실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 고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용도실에 가서 상징물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와서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며 주었습니다. 담당 수녀의 아이디어로 만들도록 귀띔만 해주고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녀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도록 했습니다. 수녀님의 손으로 작품을 완성되기는 하지만 매번 아이디어는 뒤에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수녀님들이 상징물 스타일이 바뀌고 있으니까 누가 만들었냐며 물었습니다. 담당 수녀님이 제가 만들었다며 말하기에 아니라며 담당 수녀님이 만든 것이라며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활동이 가능한 수녀님들은 또 지하실에서 외국에 구호품으로 보낼 옷과 신발, 기타 물품들이 들어오면 세탁하여 떨어진 옷은 기워서 깨끗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호품 보낼 곳이 생기면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과수원에는 우리나라처럼 영양제를 주거나 적과도 하지 않고 사과를 퇴비만 넣으면 자연적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낙과가 많았습니다. 낙과가 많아지면 수녀원에서 주워가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수녀님들이 동원되어 가서 주워오는데 거의 반이나 3분의 1 이상이 썩은 것입니다. 한 입이라도 먹을 곳이 있으면 손질하여 깨끗이 씻어 삶아서 설탕을 넣어 간식으로 먹는데 독일 사람들의 근검절약 정신이 엿보였습니다. 2년 머물 동안 연로한 수녀님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하면 장의사에 연락하여 수녀들의 시신을 비닐 자루에 넣어가서 몇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에 단장한 수녀님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관 뚜껑은 반으로 나누어 머리 쪽 관 뚜껑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상반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 전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송별식을 하는데 외부 사람들과 활동을 많이 한 수녀님은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함께 지내며 있었던 일화를 말하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었던 수녀님의 송별식에는 참석자도 적었고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땅이 넓어 수녀원 가까운 공동묘지 땅을 넉넉히 구입해 두어 수녀 한 사람씩 별도로 매장하는 문화였습니다. 관이 워낙 고급이라 안장하고 20년이 지난 뒤 파봐도 관이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저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수녀이기에 넓은 세상을 다니는 기회도 생기더군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Domino